안녕하세요, 묵굿입니다. 스펙업을 위해서 빠질 수 없는 수집템, 하지만 그 가격은 등급이 올라갈수록 입수 난이도가 어려워질수록 비싸질 수밖에 없는데요. 무소가금이라 하더라도 다이아는 꼭 필요하고 다이아를 벌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실 텐데, 오늘은 초중반 다이아 파밍 방법 10가지를 순위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랩업과의 연계성, 조작해야 하는 노력, 시간 대비 효율 등을 토대로 한 주관적인 순위이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부계정입니다. 본캐 옆에서 든든하게 서브딜, 힐링을 담당해주는 부계정. 이런 부계정은 파티 던전과 정예 던전을 함께 오갈 수 있으며 또 그곳에서 받는 재화를 비슷하게 얻어갈 수 있어 사실 다이아를 2배로 버는 셈이 되겠습니다. 오늘 파티 던전 총 4개 계정 6판에 얻은 총 다이아 내역인데 나름 괜찮죠? 이렇게 쌓이게 된 부계정의 다이아는 빼오고 싶은 계정에서 다이아만큼 거래소에 등록해서 빼올 수 있습니다. 뭐 일부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지만요. 하지만 추가로 육성해야 한다는 시간적인 부담과 또 부캐릭도 어느정도 성능을 위해 기본적인 수집 및 장비 등을 맞춰줘야 하는 노력, 다이아 등이 들게 되므로 12위에 랭크하였습니다. 아직 부계정 영웅 아바타 2개, 영웅 탈 것 1개 받을 수 있으니 9위는 부캐릭입니다. 부캐를 키우는 것은 주로 리세마라를 위한 것인데요. 부캐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시나리오 보스 또는 드랍되는 아이템으로 다이아를 벌 수 있습니다. 단지 다이아만을 위해 리세마라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리세마라 과정에서 확률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라 9위로 랭크하였습니다. 8위는 마력깃든 정수 파밍입니다. 일반 맵 중 곳곳에서 마력깃든 정수를 드랍하는 필드가 존재하는데요. 이 필드의 자동 사냥 또는 방치 모드를 활용해서 파밍하는 방법입니다. 마력깃든 정수는 메이지류 영웅 이상 무기 제작과 7 마법 세트 수집템 등 활용도가 다양해서 늘 10다이아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는 좋은 재화입니다. 하지만 레벨업과 다소 동떨어지고 방치 모드 등 계정을 돌릴 수 없는 시간적인 소요 등을 고려해서 8위로 랭크하였습니다. 7위는 수집템 파밍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트나임 지역의 거인셋, 니다벨리르 지역의 성곤이다 세트인데요. 희귀 아이템이어서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희귀가 아니어도 잘 찾아보면 생각보다 비싼 수집템도 종종 찾아볼 수 있고요. 수집템 중 강화 때문에 비싼 아이템은 대량으로 파밍해서 강화 후 판매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역시도 레벨업과 다소 동떨어질 수 있고 파밍 시간을 별도로 가져가야 한다는 점에서 7위로 랭크하였습니다. 6위는 보스 방치 모드입니다. 일반 화면창 왼쪽에 노른의 시간표를 누르면 보스 리젠 시간을 확인 가능한데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은 이곳에 방치 모드를 설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방치 모드 할 때 유의사항은 거리를 설정해 주어야 되는데요. 거리를 설정하지 않으면 보시는 것처럼 어그로를 끌리게 되어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거리 설정 방법은 전투에서 자동엔 수동 창으로 들어가서 타겟팅 범위를 50m에서 20m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모여서 잘 움직이지 않는 위치에 들어간 뒤 오토를 누르고 방치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보스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물론 보시는 것처럼 수동으로 시간마다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량으로 오시네요. 막타기 중 캐릭이 주로 아이템을 얻기 때문에 확률은 희박하지만 먹기만 한다면 꽤 많은 다이아를 한방에 얻을 수 있어 6위로 랭크하였습니다. 대략적인 아이템 종류와 가격은 보시는 바와 같겠습니다. 5위는 난쟁이 비밀통로입니다. 대표적인 재화는 이발디 광화석인데요. 특히 이발디 장신구 광화석은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어 좋은 다이아 파밍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드랍되는 기본 무기 강화석과 세공속도 생각보다 높은 가격으로 훌륭한 다이아 파밍 장소가 될 수 있죠. 축복의 세공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생각보다 인기 없는 던전이 난쟁이의 비밀통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몬스터 단단함에 비해 낮은 경험치가 1번인데요. 레벨링 작업과 다소 동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오락가락하는 드랍률. 어느 날은 많이 벌어들이지만 어느 날은 또 보시는 것처럼 밑에 텅텅 비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래시계 값도 다른 던전보다 낮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고요. 이런 연유로 해서 저는 5위로 랭크를 주었습니다. 다음 4위로 공허의 유적입니다. 사실 공허의 유적은 재화 던전이라기보다는 경험치 던전이 더 적합하지만 경험치 측면에서는 당연히 압권이고 은근히 은빛 인장이 잘 떨어져서 소소한 다이아를 획득할 수 있어서 4위로 랭크하였습니다. 특히 56레벨 이후부터는 레벨링 작업을 하신다고 하면 1일마다 빠짐없이 돌려줘야 하는 필수 던전이기도 하고요. 그나저나 모래시계 값은 좀 많이 떨어졌네요. 다음 3위는 마을의뢰입니다. 뭔 소리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주력은 위그드람, 구드벨인데 계정 귀속이라 판매는 당장 불가능하지만 정제된 위그드람이나 구드벨을 대성공시켜 판매할 수도 있고요. 또 비싼 수집템을 한 큐에 해결할 수도 있고요.
요투나임 이후부터는 희귀 장비도 은근 잘 획득하게 돼서요. 예를 들어 송곳니단을 얻었으면 수집템으로 박을 때 약 3에서 400 다이아 정도 절약을 가능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얻어진 재화는 인기 수집템의 제작 재료로도 활용돼서 만약 다이아를 주고 재료 또는 완제를 구매한다면 그 다이아를 소비하지 않도록 하는 저축 효과도 있겠습니다. 만약 대성공한다면 판매까지 가능하니 여러모로 이득이겠죠? 물론 캐릭터의 장비를 뺐다 꼈다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자동 사냥으로 가능하고, 정말 장비 입기 귀찮다 하시면 미스가르드의 맨몸으로 보내도 가능해서 빠짐없이 돌려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간간히 들어오는 마력기 뜬 정수도 당연히 수집템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마을 의뢰의 사실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훈장이겠죠. 영웅무기 방어구를 제작할 수 있는 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재화로, 이것을 다이아로 환산하면 값이 꽤 나가는 것은 물론 이렇게 받은 도안으로 제작한 무기, 방어구가 대성공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다이아로 직결되겠습니다. 대망의 2위는 지하 감옥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경험치를 얻는 주요 던전임과 동시에 위구드람, 구드벨 등 다양한 재화를 바로 거래할 수 있고, 각종 파티 던전 입장권과 희귀 아이템 등 종류가 많아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인데요. 여기에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잡템들은 연마석 가공석이 되어 추가적인 제작 재료가 될 수 있어 훌륭한 파밍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성을 위한다며 매주 8시간은 꼬박 돌려줘야 하는 던전이기도 하니까요. 게다가 새롭게 떡상한 의문의 결정, 이번 이벤트로 장신구 도안이 풀리면서 아마 나겔링을 맞추기 위한 수요로 판단이 되는데, 개당 가격은 100다이아가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부계정 먹었고요. 다이아 버는데 아주 좋습니다. 저는 요즘 노든 캐릭들 3층에 주로 보내고 있는데요. 맵에 비해 몹 밀집이 높고 약해서 빨리 잡을 수 있어 파밍이 좋아서 선택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캐릭도 지하감옥 3층에 있고요. 빨간 박스 안에 있는 4개 방이 특히 밀집도가 좋아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하던전에 비해 위그드람 등 재료가 한 1.5배 정도, 의문의 결정은 8시간 기준 1개에서 3개 정도는 꾸준히 먹어서 다이아 파밍이 꽤 쏠쏠합니다. 끝으로 1위는 역시 파티 던전입니다. 식상에서 어떻게든 뒤로 순위를 늦춰보려고 했는데요. 안되겠네요. 클리어 시간 3, 4분 내외인데 시간 대비 다이아 획득량이 압권이라 1위로 랭크하였습니다. 주력템은 거래 가능 연마석이고요. 개당 0.6 다이아에서 0.8 다이아인데 캐릭당 별일 없으면 20 다이아 정도는 챙겨갈 수 있고, 그 외에도 입거동 기준, 미지의 결정, 도안 조각, 황연의 천 등이 확률적으로 나오고, 뭐니뭐니 해도 펜리르 망토겠죠? 3000 다이아. 저도 한 3개 정도 먹었었는데 그때는 8000 다이아쯤 해서 꽤 벌었죠. 상급 파티 던전일수록 높은 재화를 얻는 것은 당연하겠고요. 무엇보다 따라갈 수 없는 클리어 속도와 얻는 재화량 때문에 레버 파밍 등 많이 바쁘시겠지만 빠짐없이 매주 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초중반 다이아 획득 루트 탑 10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고 다이아 파밍 잘하셔서 얼른 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묵끝이었습니다.